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콩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좀 받았죠. 장 초반 급등 출발을 했는데,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다시 그 상승폭이 반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홍콩 증시, H지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홍콩과 항생, ELS 낙인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 ELS라는 상품 자체가 발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투자 등급도 높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ELS로 투자 원금 손실을 많이 당한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를 이제 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으나,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ELS 투자자들이 다소 좀 뭔가 이 원금에 대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작은 수익을 얻어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의 상향들이 많고, 그 다음에 ELS를 권유하는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위험 요소는 있으나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낙인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회사 직원들도 힘들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ELS를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ELS 낙인 될 정도의 상품까지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ELS 전문 쪽으로 이렇게 파는 이제 금융 상품 쪽보다 저는 이제 주식 쪽으로 집중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ELS 쪽으로 이제 컨택은 했는데, 대신에 이제 저는 오히려 ELS를 하더라도 ELD 쪽으로 아예 원금이 보장되는 걸로, 어차피 1% 차이면 그냥 ELD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작하자마자 4% 정도 폭락으로 아침에 이제 좀 출발해서 지금 한 거의 6-7%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공산당 이제 회의가 이제 끝났고요. 예, 이제 시진핑 총서기의 3년을 이제 거의 정식적으로 이제 결정한 계획이 돼요. 추가적으로 다음에 내년에 이제 또 추가적인 승인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나 중국 역시 계속 연임을 계속하는 그런 계속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 GDP 부분인데요. 이제 GDP가 늦게 발표가 되는데, 또 발표가 된 게 또 웃기게 3.2 정도를 예상인데 3.9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미국 같았으면 뭔가 환호가 나오고 증시가 상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예상치 정도 수준만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안 믿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또 안 믿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GDP가 성장할 수가 없었는데, 3분기가 총 GDP가 성장했고 예상치가 3.2였는데 3.9로 나왔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그러면 발표를 정확하게 하든지, 발표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연기해서 갑자기 또 느닷없이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태나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런 지금 공산당 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수치를 발표하는 거나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다이렉트로 이제 충격을 받는 게 이제 홍콩 시장인 거죠. 중국 본토 시장, 상해 종합 시장이나 어떤 그 중국에서 이제 A주나 이쪽은 심천 주식이라든지 이쪽은 그렇게 큰 게 충격 안 받는데, 홍콩 시장이 충격받았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상하이 봉쇄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상무위원 서열 2위에 오르며 차기 총리 1순위에 꼽히자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억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백신을 맞고 좀 풀어주면 되는데, 국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잃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경제로 그냥 가만히 둬도 지금 경제로 인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사업이 망해서 뭐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도 과거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백신을 맞기 전이나 백신을 맞고 나서나 지금 사망자 수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래저래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는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뭐 뉴스에서 과거에는 코로나로 한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매일 코로나로 뭐 죽어 나가는 사람 있지만 신경도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지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게 좀 변화가 되면서 좀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한 우려감이 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이제 ELS. 직접 투자도 하겠지만 지금 홍콩 쪽이나 H지수나 항생 쪽에는 ELS 발행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11조 관련 상품이 15%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 만기 3년 동안 H지수가 50% 이하 떨어지면 원금 보장 5.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뭐 이게 반토막이 나겠구나 했는데 이미 반토막이 나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미. 예. 12,000인데 지금 6,000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낙인 배리어 이제 원금 손실 이제 나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회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조건들이 다 종류별로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의 조건을 좀 철저히 체크해서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어차피 뭐 대부분 이제 ALS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기보다는 증권사 직원하고 연계해서 금융 컨설턴트라든지 뭐 관리 담당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분하고 꼭 추가적인 상담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혼자 하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게 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냐면, 보시면 녹인이 5,500 위인 상품이 26%, 녹인에 가까운 5,000에서 5,000 사이의 상품이 30%, 3조 규모, 5조 가까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좀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런 낙인 이 상품이 있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홍콩 쪽도 알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금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지 뭐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공매도를 치거나 시장을 교란시켜서 추가적인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이제 ELS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H 차이나 항생 차이나 같은 경우는 2만대에서 지금 5천대까지 와 있거든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12,000 하던 게 6만, 8만, 1,000, 10만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브릭스라는 펀드도 있었고, 과거에 신흥국 어떤 개발도상국 중 가장 강력했던 그 4개 그룹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던 브라질과 인도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거의 6배,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인도와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폭망해버렸죠. 러시아도 지수가 완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폭망을 했고 중국도 지금 폭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대 진영의 싸움, 어떤 우리 사고의 이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지금 굉장히 보수와 어떤 진보의 어떤 정치적 대립 구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즌입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거의 전 선거도 뭐 표차가 거의 안 났을 정도로 굉장히 양립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구도는 좋지 않죠. 뭐 우리가 뭐 과거에 남북 전쟁이 있었지만 뭐 그런 부분이 계속 지금 이 시대까지 1950년도에 났던 전쟁이 6.25 전쟁이 지금 2022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쟁점화되어 있고 아직도 그 부분으로 정치가 고립되어 있고 오로지 그
걸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사태, 미국과 이 사태에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당분간은 중국, 러시아 쪽 투자는 계속 안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논리적이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들고요. 이런 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미국 쪽 서방 세력의 어떤 자금의 이동, 무브먼트, 돈의 흐름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굳이 무리하게 늘 얘기 드리는 자신의 자금, 자신의 어떤 인생을 걸고 벌어온 이 소중한 투자금을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너무 큰 레버리지나 큰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발전되어 있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이제 첨단 기술 굴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도 IT 쪽이라든지 뭐 통신 쪽이라든지 쪽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각종 반도체까지 이제 굉장히 크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경제의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도 깊이 볼 필요가 있고요. 홍콩 증시가 그 과거에 이제 영국령이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시장의 어떤 핵심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네.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세계 글로벌 자금이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조인데, 상해 A나 심천 A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금의 흐름이 다르고,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얼마 전에 막 거래 정지가 되고, 러시아 ETF라든지 뭐 이런 각종 상장 폐지라는 이런 비이성적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도 그랬었죠. 뭐 러시아는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도 하고 채권이 완전히 없어, 뭐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국면까지 갔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뭐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자금의 유동성이라든지 자금 금융 경색,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갑작스러운 어떤 피해 흐름이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듯이 주식시장도 돈의 흐름이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투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저점 매수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원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도 내 원금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도 내 가족, 내 자신,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내 돈을 지키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왔던 돈을 잘 지키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바, 정말 중요한 나의 본업, 내가 나의 취미생활,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목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잠깐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7.4%까지 더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네요. 완전히 지금 저점을 이탈한 상태고요. 예, 항생, 차이나 레드칩, 예, 마찬가지로 상해 종합도 좀 좋진 않네요. 그렇죠? 상해 B, 심천 A, 심천 B 뭐 다 좋지 않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요. 뭐 베트남까지 저점이 붕괴되고,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뭐 나중에 뭐 지금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이어질지 또 점검을 해야 되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는 완전히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계속 중국이 떨어지면 중국 눈치 보고, 미국이 떨어지면 미국 눈치 보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국면이니까요. 힘내시고요. 네, 요 이제 국면들이 잘 해소되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